도시가스 공급압력 한 문제 나왔던 거 16년도 기출에 나왔던 거 예외 단서가 좀 확대된 게 있죠. 고압은 1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중압 0.0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압은 0.1메가파스칼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도시가스에는 설명드렸다시피 단일한 성분도 아니고 대부분 발열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혼합을 하거나 뭐 기타 등등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LNG 하나만 딸랑 기화를 시켜서 그냥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뭐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간주를 하느냐는 거죠. 액화된 상태는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간주를 합니다. 액화된 가스는 압력에 관계 없으니까 LNG 자체가 공급되는 배관, LNG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고압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화를 해서 액화가스를 기화시켰잖아요. 액화가스를 기화를 시켜서 그냥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다른 것을 혼합하지 않는 경우. 다른 것을 혼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액화된 가스 그대로 기화해서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중압을 어떻게 했냐면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이면은 중압으로 간주를 한다. 그 다음에 저압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액화를 그대로 어때요? 기화 후에 다른 가스를 혼합을 안 했어요. 전혀 그대로 그냥 공급할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0.01 미만일 때 저압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단서가 이거죠. 기화시킨 후에 다른 가스로 혼합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0.01에서 0.2메가파스칼 이 정답입니다. 도시가스 지금 문제 분류된 것 중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재봉 교재에 도시가스 문제의 6번 보시면 도시가스 사업 법령에서 도시가스는 압력에 따라 고압, 중압, 저압으로 구분하였다. 중압 범위로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이 답이죠. 그렇죠? 이제 단서가 단 액화가스를 기화시키고 다른 물질과 혼합을 하지 않는 경우로 가산한다.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깜빡했어요. 이거 답 4번으로 교정하세요. 알았죠? 이해하셨나요? 4번으로 교정해서 보세요. 문제 6번이죠. 그다음에 문제 124번. 외경이 300ml 가스용 폴리에틸렌 P1의 사용 압력 범위는 지금 이 표는 예전에 조금 나와 있는 문제인데 원래 이 가스용 폴리에틸렌과 P1은 최고 사용 압력은 0.4메가파스칼 이하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ml인 뭐 이런 거 관계가 없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의 겉의 지름, 겉지름, 외경, 바깥지름과 배관의 피관의 그 두께를 나눠본 값. 그러니까 바깥지름과 두께를 나눈 비율, 이것을 SDR 값이라고 합니다. SDR이라고 하는데 SDR 값이 계산하면 11짜리, 17짜리, 21짜리가 있어요. 11이란 말은 T, 두께가 두껍다. 밑에 분모가 숫자가 크다. 크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나오는 계산 결과가 12 가장 두께가 두껍고요. 17 중간이고 21이 얇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짜리는 0.4MPa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17짜리는 0.25 21짜리는 0.26MPa 이하에만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 범위가 0.3MPa 이하에만 사용을 합니다. 125번 가스 폴리에틸렌 관이 굴곡 허용 환경 지하에서 주로 매설하는 데 사용된다 그랬는데 배관이 단단하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꺾어지는 데가 있겠죠. 꺾어지는 데는 팍 꺾는 게 아니고 라운드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굴곡지게 합니다. 그럴 때 공유로 허용 환경은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이게 이제 4번 20배입니다. 이게 뭐냐면 배관이 가다가 구부러진 경우, 그렇죠? 그때 구부러진 부분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이 중심선에서 구부러진 4분의 1 원호의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반지름이죠. 그렇죠? 이게 공률 구부러진 부분의 반경이라고 합니다. 반경은 반지름, 이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의 몇 배? 20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완만하게 구부러져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126번 도시가 사용 시설에서 피배관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는 40도가 아킬레스건이죠. 40도. 127번 천연가스 지하 매설 배관의 퍼지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이제 지하 매설 배관을 설치를 하고 관 속에 있는 이물질도 다 제거하고 기타 뭐 공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싹 밖으로 빼내겠죠. 보통 이제 이게 배관의 퍼지형으로 치환용으로 사용되는 가스가 주로 질소를 사용합니다. 이런 고압가스 편에서도 뭐 산소 설비, 독성가스 설비, 가연성가스 설비 이거 설비 수리 점검할 때 전부 다 점검하기 전에 뭘로 싹 치환해? 질소로 치환하죠. 그러고 나서 공기로 서서히 주입하면서 산소의 농도가 18 내지 22% 사이가 유지가 되도록 하죠. 그래서 작업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점검하죠. 처음에 퍼지를 시키는 건 질소를 씁니다. 질소 분자식이 N2죠. N2. 118분도 똑같고요. 129, 130 이 문제는 도시가스 매설된 배관을 누출 여부를 장착하는 이 장치인데요. 그게 이제 장착하는 그 장치가 가스 누출 검지기가 OMD라고 하는 장치예요. 적외선 흡광 방식, 적외선 흡수 방식. 어떤 기체가 도시가스 성분이 빛에 대해서 적외선에 대해서 흡수가 되는 특징을 이용해서 도시가스가 누설이 된다는 거예요. 농도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OMD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차량 앞부분에다 범퍼 부분에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쭉 도로 옆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매설된 곳을 OMD, 옵티컬 메탄 디텍터. 가운데 M자가 메탄입니다. 메탄 산소를 디텍터, 검출기, 추적기 이런 소리죠. 130번 똑같은 문제고요. 131번 가스 공급 시설 임시 사용 기준 항목이 아닌 것. 임시 사용할 때 잠깐 한 번 더 풀었었죠. 정시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임시로 공급하는 거죠. 기준일 때 뭔가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익 여부를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했죠.
공급의 이익 여부는 안 따진다. 1번 답입니다. 아닌 것은 나머지 공급이 가능한지 또 공급 시설을 사용해서 임시로 사용할 때 안전관리상 어떤 위해가 있는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또 도시가스 수급 상태를 보유할 때 그 지역에 지금 당장 긴급하게 도시가스를 어때 공급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132번 도시가스가 안전하게 공급되어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건데 이건 옛날에 나와 있는 기준이다 보니까 답이 3개 하나 되죠. 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옳지 않는 것. 1번은 맞아요. 부치전 1000분의 1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는 냄새가 나는 물질 부치전을 첨가했다 같고요. 2번 정확히 출구에서 측정한 가스압은 1.5kPa 이상 2.5kPa 이내를 유지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종전 기준이에요. 정확히 출구 가스압이 이렇게 1kPa 또는 2.5kPa 근데 1.5가 아니고 1kPa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보기가 좀 틀려 있는 겁니다. 현행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현행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3번 외배 지수는 표준 외배 지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4.5% 이내를 유지한다 그랬는데 외배 지수는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외배 지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죠. 외배 지수 51.50에서 56.52 메가줄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뭐 퍼센테이지 퍼센트 이건 아니고요. 4번 도시가스 유해 성분 중 건조한 도시가스의 1立方미터당 항전량 항의 성분이 0.5g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지금 항의 전량은 항성분이 30mg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30mg, 0.5g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조금 문제가 좀 달라진다고 봐야겠죠. 유해 성분은 지금 기준들이 이게 도시가스 기준들이 품질 기준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품질 기준에 대한 의의 제기가 기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얻지를 못했어요. 공단에 제시를 했지만 133번 가스 공급자는 안전을 유지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이때 안전관리자 업무가 하는 일이 아닌 것. 1번 용기나 작업 과정 안전을 유지한다. 2번 안전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서 보존한다. 3번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휘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이고 공급 시설을 정기 검사한다. 이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설치된 시설들의 이런 안전 점검 이런 부분이죠. 134번 도시가스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라고 하면 안전관리 총괄자 사장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부총괄자는 부사장님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안전관리 책임자가 보통 가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원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점검원은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각 이렇게 도시가스 시설마다 설비마다 또 가정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점검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는 누가 각 개인에서 개인 집에서 사용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안전점검원은 빠져 있고요. 안전관리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관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책임자 이런 말 없어요. 총괄자, 부총괄자 이렇게 돼 있지. 부책임자 이런 건 없습니다. 135번 최근 시내버스 및 청소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CNG 충전소 설계 시 고려해야 됩니다. CNG는 압축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압축 천연가스 충전소 설계할 때 고려 사항으로 틀린 거.
1번 압축 장치와 충전 설비 사이는 방호벽 설치하기. 이건 아세틸이나 기타 등등 할 때도 있죠. 압축기와 충전 장소 사이. 충전 장소와 충전 용기를 보관하는 장소 사이. 그다음에 압축기와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 기본적으로 이런 곳은 방호벽을 설치하는 사이에. 4번 충전기는 90kgF 미만의 힘에서 분리된 긴급 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그런데 90kgF가 아니고요. 68kgF에서 미만의 힘으로입니다. 미만의 힘으로 68kg, 90kg가 아니고 68kg. 68kgF 미만의 힘에서 이건 이제 좀 사람으로 치면은 남성들 이제 건장한 평균 체중이 한 68kg 정도 된 사람인데요. 분리를 하면은 분리가 되는 긴급 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이런 거예요. 4번 자동차 충전기 디스펜서의 호스 길이는 8m 이하로 본다. 4번 펌프 주변에는 1개 이상의 가스 노출 금지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해놓는다. 맞고요. 충전기 분리하는 힘이 표시가 틀려 있죠. 136번 고정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저장 설비, 처리 설비, 압축가스 설비 외부에 설치하는 경계책. 경계책은 외부인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약 1.5m 높이 이상의 철책으로 둘러놓은 걸 말하죠. 이게 경계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방호벽을 미리 삥 둘러서 설치한 경우. 두 번째는 밀폐된 건축물, 밀폐된 구조물 안에 설치한 설비들이 설치된 경우. 세 번째로는 액 확산 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방류뚝 안에 설치가 된 경우. 그런 경우는 방류뚝 자체가 경계책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1번입니다.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데 경계책의 예외 조건이 아니잖아요. 긴급 차단 장치는 2번. 1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2번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밀폐형 구조물 안에 설치된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4번 액 확산 방지 시설 내 방류뚝 내에 설치된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맞는 말이죠. 137번 압축 천연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에서 배관 등의 설명을 드린 것. 1번 배관 튜 피팅 및 배관 요소는 안전율이 최소 4 이상 되도록 설계한다. 4번 자동차 주입 호스는 5m여야 된다. 그런데 바로 전전 문제에서 LG 충전소, CNG 충전소 호스 길이가 얼마? 8m여야 된다. 그랬죠? 5m가 아니고 8m여야 된다. 이게 답이 2번이죠.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138번 고정식 압축 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시설 기준에서 저장 설비, 처리 압축가스 설비, 충전 설비는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저장소로부터 얼마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8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인화성 물질, 가연성 물질을 저장소로부터 8m 이상 유지를 합니다. 화기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 우회 거리예요. 유지한다. 나머지 이제 뭐 거리들을 조금 창조하면 되지만은 자 우리 이제 가스를 취급하는 거. 그래서 화기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8m 이상 우회 거리다. 꼭 기억하세요. 139번 이동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시설 기준에서 처리 설비, 이동 충전 차량, 충전 설비 외면으로부터 앞에 조건이 길어요. 아무튼 뭐 이런 시설 기준에서 충전하고 막 이런 데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가 몇 미터 이상 우회거리, 8m 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한다. 140번 다음 이동식 압축 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시설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이중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 자, 고정식과 이동식이 다른데요. 고정식은 주유소처럼 지상에 딱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충전소가 충전하는 것이에요. 이동식은 뭐예요? 차량으로 다니면서 이동해 주는 경우. 이렇게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한마디로 탱크 롤리에 싣고 다녀서 이동하면서 충전해 주는 경우. 고정식 같은 경우는 설비는 충전 호스가 몇 미터? 8m예요. 8m. 이동식으로 하는 경우는 호스 길이가 몇 미터? 5m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호스 길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140번은 1번이 부적합한데 이동 충전 차량과 가스 배관구를 연결하는 호스 길이는 6m면은 안 되고요. 5m
이내로 해야 됩니다. 5m 이내. 나머지 복잡한 숫자 기준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141번 압축 천연가스 자동차 충전의 저장 설비나 완충 탱크 안전장치 방출관 시설 기준으로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방출관은 뭐였어요? 지상으로부터 5m 또는 탱크 정상부 탱크 가장 높은 데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죠. 네. 그 중에서 높은 위치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은 막 메터를 많이 바꿔서 해놨는데 4번이다. 방출관은 지상으로부터 5m 이상 높이 또는 저장 탱크 정상으로부터 2m 높이 중에서 높은 위치로 한다. 이게 다르죠? 140번 CNG 자동차 충전소에 설치하는 압축가스 설계 압력이 25메가파스칼입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압력계의 지시능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다. 압력계는 1.5배에서 2배라고 했죠. 네. 기억나시죠? 네. 압력계 높음이 최고 사용 압력, 상용 압력의 얼마? 최대 2배, 최소 1.5배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설계한 압력이 25메가파스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네. 곱하기 최소가 1.5배. 숫자를 계산해 봐야겠죠. 37.5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3번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죠. 설계 압력이 25메가파스칼인 경우에 이 설비에 설치하는 압력계 지시능금은 최소한 37.5메가파스칼까지 지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합니다. 144번 압축 도시가스 이동식 충전 차량 충전 시설인데 가스 누출 검지 경보장치 설치 위치가 아닙니다. 이동식으로 충전 차량을 이렇게 충전해주고 다니는 시설인데 문제는 가스 누출 검지 경보가 뭐예요? 어디 가서 새는가? 그러면 셀만한 곳이 야겠죠. 셀만한 곳. 펌프 주변, 펌핑하는 거. 천연가스를 펌핑하는 거. 압축 설비 주변. 예, 압축기 주변. 그다음 압축가스 설비 주변. 예, 이제 가스 설비 주변에 압축되고 있는 설비 주변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충전하는 충전 설비의 본체의 외부가 아니고 내부 안쪽에서 누설이 됩니다. 본체 외부가 아니고 내부 이런 부분에 누출 검지 경보 장치를 설치합니다. 145번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에서 냄새 첨가 장치 이게 부취제 첨가 장치예요. 냄새가 나는 물질의 혼합 비율이 얼마인가? 1000분의 1이었죠? 네. 1000분의 1. 이 1000분의 1을 퍼센트로 바꾸면 곱하기 100 해보면 퍼센트로 바뀌죠. 0.1%가 되겠죠. 0.0입니다. 100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은 공 2개 떨어지니까 10분의 1이죠. 0.1번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 풀었던 중에 안전율이 최소 사이다 137번에 안전율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안전율이 이게 뭐냐? 최대 임장 강도가 있어요. 최대 임장 강도. 이 말은 최대 임장 강도는 재료를 잡아당기면 또는 압력을 가면 찢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재료가 어떤 게 아니라 찢어지는 정도의 최대로 임장이란 말은 잡아당긴다. 이거 어떤 용기나 설비 같은 경우에 속에 고압이 작용이 되면은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한마디로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건데 요건 나누기 최고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찢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쓰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용 능력은 실제로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압력입니다.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최대 인장량으로 나누기 허용 목록 그러면 이제 이게 계산하면 이게 적다고 그랬죠? 이게 4짜리가 있고요. 즉 4분의 1만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됐죠? 또는 6짜리가 있어요. 기준. 일반적으로 모든 일반적인 기계는 4로 합니다. 완전히 배관이나 설비나. 그러니까 4로 한다는 건 뭐냐? 4분의 1로 쓰는 거죠. 허용 목록이 최고로 사용하는 압력은 재료가 찢어지는 그 압력의 그 힘의 4분의 1까지만 25%까지만 작용이 되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6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고압 반응로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더 6분의 1만 써요. 혹시 너무나 급격하게 온도 상승, 압력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고 알겠죠? 뭔가 물질을 반응, 화학 반응. 이거는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데 오토클레이브는 6분의 1까지만 힘이 작용되게 사용하고요. 나머지 일반 설비는 보통 4분의 1까지만 작용되게 설계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유에 대한 용어예요. 시험 문제는 아닌데 혹시 읽을 때 헷갈릴까 봐서 147번 웨버 지수 웨버 지수 지금 여기는 도시가스 품질 측정입니다. 도시가스 품질 검사인데요. 품질 검사는 연소성에 대한 측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압력이나 열량에 대한 측정을 합니다. 도시가스 품질 검사까지가 164번까지 147번부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147번) 도시가스 외배 지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외배 지수는 총 발열량을 루트 비중으로 나눈 것입니다. 외배 지수는 외배 지수, 도시가스의 외배 지수, 품질 가운데서 외배 지수라고 하는 것을 또는 웨버 지수, WBER이에요. 지수는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보통 지수 인덱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약자를 WI 부르겠어요. WI로 약자를 쓰는데 WI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도시가스의 총 발열량 나누기 도시가스의 비중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발열량은 이제 기호 자체가 뭐 HT 히트 가스다. 히트 열량, 가스의 열량 그리고 나누기 비중은 이제 루트 D 이렇게 기호를 써서 기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 쓴 것은 총 발열량을 가스 비중의 평방근이란 말은 이것을 루트를 평방근이라고 해서 제곱근 이것을 영어로는 루트 이렇게 있고요. ROT인데 뿌리란 뜻이죠. 뿌리, 근이라는 소리예요. 루트 제곱근이고요. 정확하게 같은 말로 평방근. 평방근이라는 것은 다른 이것을 읽을 때 제곱미터로도 있고 평방미터로도 읽잖아요. 그래서 평방근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식표현이죠. 그래서 가스 비중의 평방근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1번이 답이고 148번은 4번이 답이에요. 공식으로 물어본 거죠. 이걸 직접 계산하라. 149부터 해서 152번까지는 문제 똑같아요. 숫자만 바꾼 거죠. 네.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149번만. 149번부터 152번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149번 하나 풀면은 총 발열량이 1400이래요. 나누기 비중이 0.5래요. 루트 0.5.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140 이상. 0.36 이렇게 나와요. 답이 4번이 답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153번입니다. 이게 발열량이 킬로칼로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메가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연량 단위는 킬로칼로리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량의 BTU, 세양연승 또는 혼합된 짬뽕을 CH
이거 이제 공학계 단위, 중력계 단위 이런 거 떠나서 절대계 단위에서는 줄 쓰잖아요. 줄 쓰는데 줄보다 이제 1100 커지면 킬로줄. 요거 다시 1100 커지면 메가줄이죠. 그래서 열량 단위를 메가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메가줄로. 그러니까 지금 153번이 그런 거예요. 웨버 지수를 측정했더니 36.52 메가줄 per 입방미터다. 왜 이렇게 단위가 나오느냐? 발량 단위는 똑같아요. 이유는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이건 단위가 없다. 알겠죠? 비중이라는 것은 공기하고 비교해서 몇 배 무겁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체의 비중은. 그러니까 배수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웨버 지수의 단위는 발열량 단위하고 똑같아요. 발열량이 두 번째로 뭐예요? 킬로칼로리 per 입방미터잖아요. 이 킬로칼로리 대신에 메가줄을 사용해도 된다. 메가줄 per 입방미터가 똑같이 웨버 지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쓰는 것이 비중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153번이고 36.52 메가줄 per 입방미터이다. 품질 검사 기준에서 합격이냐 아니냐. 이 기준이 웨버 지수가 자꾸 바뀐 거예요. 품질에 대한 기준이 자꾸 바뀐 거예요. 도시가스 품질에 관한 고시에서 자꾸 바뀌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민감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기준은 51.5에서 56.52 메가줄 per 입방미터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36.5이니까 낮으니까 불합격이죠.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154번. 국내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LNG 발열량은 약 얼마 정도 나오느냐? 11,000 정도 나옵니다. 발열량이 약 11,000 정도. 그 다음에 LPG는 프로판 부탄이 주성인데 2.5배 정도, 약 25,000kcal 이상이 나옵니다. 155번. 도시가스 측정 사항에 대해서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연소성, 얼마나 연량이 많이 나는가를 측정하는데 이게 웨버 지수예요. 두 번째, 유해성분 측정이에요. 유해성분. 원래는 유해성분 측정하고요.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 암모니아가 검출되면 안 된다, 등등. 건조한 황해 1m 건조한 가스 중에 1 입방미터당 황해 성분은 30mg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 등등에 대한 기준입니다.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 냄새도 나고 연소의 생성기, 공해 요인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 규정에 정한 대로 열량이 유지가 되는. 옛날 기준으로는 2012년도 이전에는 압력도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공급 압력을. 근데 이것을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이렇게, 즉 항목에서 빠져 있어요. 지금 개정된 이후.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제기를 한 건데 1번도 답이고 3번도 답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예 압력을 측정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아니 법적으로 물어본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그 법적인 의무사항에서 기준에서 빠진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답을 두 개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끝까지 우겨서 그냥 1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농도 측정은 자체가 없죠. 그러나 현행 기준으로 압력 측정도 빠져있다 항목이 알아두시고, 156번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156, 157은 품질 검사할 때 암모니아는 검출되면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기준으로는 암모니아가 검출돼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불검출이 원칙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성분 옛날에는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옛날 기준은 0.2g에서 나번 답이었는데 지금 답이 없어진 상태다. 157번도 똑같아요. 암모니아는 검출이 되면 안 돼요. 불검출이라고 합니다. 158번 도시가스 품질 검사할 때 허용 기준 중 틀린 거. 이거 이제 지금 기준으로 나왔네요. 전 요항 성분은 30mg 이하, 암모니아는 10mg. 이거 틀렸죠. 이게 답이죠. 이게 이제 틀린 것은 그래서 2번이다. 암모니아는 0으로 돼야 돼요. 0. 검출이 되면 안 되죠. 할로겐 총량. 할로겐 총량이 7종 원소들이죠. 10mg 이하. 실록산 10mg 이하. 암모니아는 불검출입니다. 159번 도시가스 유해 성분 중에서 측정 대상의 가스는 무엇을 측정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암모니아 검출되면 안 돼. 그 다음에 유황 성분 검출은 30mg 이하에 대해 할로겐
할로겐 원소들이 있는지 검사, 실록산 성분이 있는지 검사, 황화수소도 검사입니다. HBS 알겠죠? 황화수소 이건 이제 1mg 초과하지 못한 암모니아는 불검출 이렇게 돼 있고요. 황화수소는 14년 이후로는 검사 항목은 삭제가 됐는데 검사 방법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고시에는 자 160번 도시가스 유해 성분 중 측정하는 대상이 아닌 것 황화수소, 암모니아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측정하지 않아요. 항목이 없어요. 도시가스는